오늘 할 이야기는 책이 어떻게 삶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기계발서로 인생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 3권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책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926년 꽤 오래됐네. 꿈을 이뤄주는 책이라는 이 책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 책이 그 시크릿뉴의 본류예요. 그 뭔가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쪽 책들이 읽다 보면 사이비 같은 냄새가 많이 나요. 너가 바라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맞아요. 뭔 우주의 기운이야 이게 되게 사이비 같거든요. 뭐 외계인이 도와주는 것 같고 막 음모론 같고 막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너무 종교적이고 이래서 맞아요. 되게 사이비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우주의 기운이 왜 도와주냐면 우리가 가진 잠재의식이 힘이 굉장히 커서 이 잠재의식이 우주의 그 창조의 기운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막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네. 써있다. 네, 저는 네. 제이콥님의 의견인 줄 알고. 네네네 써 있어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그런 걸 읽다 보면 거의 뭐 이제 사피 입장에서 보면 쌉소리 한 애가 되거든요. 이 책이. 네? 완전 쌉소리야. 우주 내 내면 뭔 소리 이렇게 되거든요. 난 나의 세계관이야. NF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이 책이 주장하는 한 권 내내 되게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되게 명확하면 잠재의식이 우주의 기운과 연결돼서 그 우주의 기운이 널 다 도와줘서 뭐든지 다 해낼 수 있게 돼. 네가 해야 될 거는 뭘 하고 싶은지 명확히 아는 거 딱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두 분이서 이 책을 같이 읽으면 한 분은 내가 이걸 막 믿고서 이제부터 막 꿈을 세워야겠다 하고 계신데 옆에서 네. 그게 말이 초치죠. 네. 그런 류의 책을 저도 안 읽었었는데 이런 책들이 진짜였다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유사과학? 유사과학이 아니라 뇌과학이에요. 뇌과학. 판정은 좀 이따 하도록 하죠. 그걸 이야기해주는 대표적인 책이 이 두 번째 책.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성공의 비밀. 네. 이 뇌과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얘기 나온 게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뇌과학적으로 지금 발달해 나가는 게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그 무렵에 뇌과학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 계신데 김기현 사이먼 교수님? 시넥이라고 Start with Why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사이먼 시넥이라는 분이 제가 지금 브랜딩 클래스를 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계신 대단한 형인데 네. 이 형이 어디서 유명해졌냐면 테드 2009년에 Y에서 출발해야 된다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쓰면서 얘기했던 그분. 맞아요. 기억나요. 2009년에 테드 강연에서는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쓰면서 설명을 했더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영상인데 슬라이드가 아니고 종이에다가 그 당시에 그분이 애플이 왜 성공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컴퓨터 회사는 우리가 지금 굉장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Beautifully designed, simple to use, user friendly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Would you buy on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애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Everything we do, we believ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해. 우리가 믿는 거 안에서 우리가 믿는 건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hink differe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beautifully designed, simple to use, user friendly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 하나 만들었어. 살래? 이러면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치. Y부터 맞아요. 시작했으니까. 네. 그게 그 형이 한 얘기예요. 그 형이구나. 사이먼 시넥이 한 얘기예요. 근데 2009년에 그 전지 넘기는 강연에서 전지. 유명해져서 아직도 유명하니까 괜찮게 돌아가고 있는 이론인 거죠. 네. 근데 그분이 강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심리학이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이컬러지가 아니라 바이올러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 강조해요, 그걸. 그러면서 우리 뇌에는 변형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있죠. 감정, 충성심, 신뢰 이런 걸 관장하는데 언어로 관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논리로 중무장하고 언어를 이렇게 얘기해도 왠지 느낌이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 남자 뭐 잘생기고 뭐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왠지 별로야. 왜를 모르는 거예요. 육감이지 육감. 그게 변형계에서 언어를 관장하지 않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기껏해야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기를 해봐야 합리화시킨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진짜 무슨 감이 말인지 아니라.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런데 Y를 얘기하면 변형계에서 왠지 모르게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느낌이 왠지 좋아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이렇게 확 스미는구나. 네.
그래서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가 아니라 변연계가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이게 생물학인 거야. 이제부터 생물학이야. 이제부터 마음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주의 기운이란 뭐냐? 이걸 이제 앉아 계신 사티를 이해시키면 성공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네. 좀 드려보자면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망상활성계예요. 들어보셨나요? 네트거든요. 걸음망 역할을 하는 게 뇌에 있어서 감각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 뇌가 다 인지한다 그러면 과부하가 될 거라는 거야. 네. 그래서 얘가 걸러주는 거예요. 99.999% 걸러준대요. 0.00001%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떤 걸 내가 인지하게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차를 한 대 사야 되는데 제네시스 GV80을 사야지 생각을 하고 길거리 나가면 이제 그것만 보이지. 하얀색 GV80 겁나 보여. 그쵸. 그러면은 세상에 갑자기 GV80이 많이 생긴 걸까요? 안 보이던 거를 볼 수 있는. 맞아요. 그것만 맞아요. 보이죠. 맞아. 왜 이거 그러냐? 진짜 그래. 그게 망상활성계가 이거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드디어 그걸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안 걸러지고 의식이 되기 시작하는 걸까요? 관심 있는 것이 네. 들어오는 거죠.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의식의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이루고 싶다고 열망하는 순간 그게 내 무의식의 무대 위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뭐가 안 걸러지고 올라올까요? 그걸 이루는 방법들이 사실 주변에 널려 있었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널려 있어. 근데 그렇게 될 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정보들이 있어도 걸르게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 셋이서 같이 맨날 같이 다니는데 이 친구는 주식을 공부한대. 나는 이 친구가 잘 돼갖고 나한테 알려줘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친구는 주식은 야 도박이야라고 얘기했어. 이 친구가 어느 날 또 나 좀 괜찮은데 라고 얘기했어. 같이 다니면서. 나는 그걸 기다가 들었고 이 친구가 하라는 걸 물어봐서 똑같은 걸 샀어. 그리고 저 친구는 야 그거 도박이야 하지마 그랬어. 1년 뒤 이 친구는 부자가 됐어. 나는 그걸 좀 주워 먹었어. 이 친구는 관심이 없어. 아직. 그러면은 혼자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기회는 너무 많이 떠다니는데 이걸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게 하는 게 뭐냐? 내 의식의 무대 위에 이걸 올려놓는 거. 이걸 우리가 이 책에서는 열망이라고 했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이해가 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네. 안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GV80을 사고 싶어서 그걸 계속 보는데 그걸 계속 마음에서 필터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맞아요. 절대 안 될 못 사. 거야. 안 돼. 하면서 맞아요. 필터링하면서 억지로 밀어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망하면서 그걸 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밀어내요. 누구는 왜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제가 세 번째 책. 그러니까요. 제가 진행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됐어. 그러니까 훌륭하지만 우리 안 짰어요. 네, 이게 네. 이거 마무리 하나만 더 네네네.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자면 네. 그럼 좋습니다. 이거에서 의식의 무대에 올리는 법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럼요. 네.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다 아는 시각화. 뭐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경험해보고 그걸 머릿속에 그린다던가 네. 사진으로 붙여놓는다던가 네.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면 이미지가 선명하게 내 기억 속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고 맞아요. 잊지 않게 되고. 맞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는 시각화가 있고 또 하나가 확언. 아침에 일어나서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너는 뭐 최고야? 막 이런 거 가스라이팅. 확언 같은 거 있잖아. 가스라이팅. 네. 스스로. 자아 가스라이팅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스라이팅의 용어 자체의 정의가. 확언을 통해서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막 시각하고 확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냐? 지난번에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생각이 기존 습관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존에 내가 저걸 된다고 믿어본 적이 없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책으로 가져온 책 이름이 두려움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책 제목부터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 두려움. 네네. 그러니까 방금 기피님이 얘기하신 게 결국 왜 그러냐면 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맞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이랑 제가 이제 정리하고 정의하고 있는 게 크게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다. 네. 한 가지는 기회비용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거를 믿고 막 만약에 주식 오케이 된다. 내가 거기를 갔는데 그거 하는 동안 코인이 터졌어. 그럼 어떡할 건데?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되게 단편적으로 투자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걸 해내려면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딴 걸 못하죠. 맞아요.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거를 못하게 되니까 네.
내가 이게 될 거라고 믿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내가 그걸 해내던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를 해낸대. 그걸 믿으래. 그래서 내 의식이 무대에 올리래.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네. 제가 패션 브랜드를 하고 싶었어요. 그쵸? 패션 네. 브랜드 매니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뭐 명확했어요. 사실 브랜딩에 대해서 하고 메시지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걸 옷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네.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네네. 그런 걸 배울 여력도 시간도 뭐 돈도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글로 다가가지 않는 거죠. 네네. 그거를 선뜻 하게 될 용기를 못 낸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거를 해나가는 방법을 알았는데 내가 그거를 완주를 못 할까 봐. 그 자기 자신을 확신. 못 믿는 거구나. 네네 맞아요. 자기 확신이 없어서 네. 내가 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 그럼 이제 실패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맞아요. 여기서 이제 무조건 막혀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못 해낼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진짜 많죠. 그럼 이제 이 기회비용의 문제와 완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네. 결국 극복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에서는 다양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내가 그거를 해서 만약에 안 됐다. 그럼 최악의 상황 뭐야?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됐을 때, 내가 도전했을 때 만약에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최악이고 내가 진짜 그걸 감당 못할 어려움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겠다 싶으면 그러면 그 문제를 닥쳤을 때, 내가 지금 이걸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액션 플랜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에 가서 내가 뭘 해보지? 이 비슷한 얘기가 얼마 전 유퀴즈에서 네. 유재석 님이 자기가 맨날 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뭐가 최악인지 생각해보고 그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본다더라고요. 그렇게 써보다 보면은 네. 진짜 내가 대응 안 되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안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이 두렵다는 거는 내가 저 큰 건물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내가 저 용을 가서 진짜 쓰러뜨릴 수 있을까? 뭐 이거잖아요. 네. 근데 도미노의 법칙이라고 이 블럭 하나가 자기보다 1.5배 더 큰 블럭을 넘어뜨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만한 블럭 톡 쳐서 1.5배 더 큰 블럭을 순차적으로 태우면 건물만한 것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내가 이 길을 갈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커 보여서 그렇거든 이게. 그러면 저 목표와 나 사이에 해야 될 것들을 도미노를 줄을 세워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저기 이르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줄을 세우면 뭘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작은 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맞아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뭐 이런 책 보면은 이제 운동할 때 왜 신발 끈 묶는 것까지만 오늘은 하자. 맞아. 정말 쉽게 들어가서 할 용기가 안 나? 오자 문항까지만 가자. 가서 인사만 하고 오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깨뜨려 나가면 결국엔 가서 이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들 때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두 가지가 있다. 최근에 본 책 중에 가장 주옥 같은 책으로 제가 이 책을 꼽아요. 이 책을 진짜 많은 분들한테 선물하고 추천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 두려움이라는 게 저도 있었거든요. 네. 전 자기 확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사람. 그래서 이 책이 크게 두 파트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네.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추구한다. 두려워한다. 그리고 내적 동기를 움직인다. 그걸 활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서두에 이제 파트 1에서 해놓고요. 네. 이 책 제목이 두려움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라는 제목이지만 영어로는 이제 더 모티베이션 매니페스토라고 되어 있어서 네. 동기부여 선언 책 제목이. 그래서 그 9가지 선언이 이제 파트 2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선언을 하고 네가 어떻게 해라라고 지침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이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출판사에서 알아주면 좋겠는데. 글쎄 말이에요. 출판사에서 나오신 거 아니셨어요? 네. 세 권이 다 다른 출판사예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세 권의 흐름을 네. 알고서 이 책들을 읽고 내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삶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제이콥님이랑 읽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왜 끌어오시다. 이론적인 얘기를 좀 더 내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까? 네. 좀 현실감 있게. 네, 와닿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가져와 봤어요. 좋네요. 진짜 주옥 같단 말이야. 연결도 흐름이 아주 좋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책 얘기만 하면 붕 뜬 얘기 같아가지고
또 같은 얘기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하기 싫더라고. 같은 그러니까요. 네. 단순 책 소개는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믹스를 하던가. 너무 좋네. 내 경험과 통찰을 가져오던가. 네. 노력했는데 이렇게 알아주시니 굉장히 지금 광대가. 아니 근데 우리가 자중해. 먼저 해드릴 얘기가 그거예요. 아까 전에 그 우주의 기운이 이게 왜 안 믿기냐. 그냥 뇌각으로 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하고 싶은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사실 왜 우주의 기운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안 믿기냐. 이 사람들이 이걸 되게 미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대. 내가 여기서 그럼 믿음 갖고 기도하면 산이 옮겨질 것 같거든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 더 도와준다 그러면 내가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다해 이걸 믿으면 갑자기 이 일이 다 되어서 내 앞에 딱 차려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래서 거죠. 진짜 좋겠다. 맞아. 네. 저만 그런가요? 제가 그랬던 얘기를 아니 지금. 근데 이랬죠. 저도 이랬고 저도 그런 책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기를 모아서 여기다가 된다 하면 뭐가 다 되겠지 했는데 이거의 좋은 예가 그거죠. 정주영. 우리나라는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게 했고 그래서 현대가를 만들었다. 이건데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어라고 기도하면 현대가가 딱 올 줄 아는 거지. 그치. 맞아요. 이 포인트인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산을 옮길 수 있냐? 사단장이 옮길 수 있어요. 그럼 산을 옮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산을 옮기려면 내가 사단장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밥상이 차려서 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차릴 능력이 생긴다는. 그래서 성경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럼 아까 저 뇌과학이랑 연결하면 이제 내가 의식의 무대에 올려놓고 관련된 정보들이 옆에 깔렸어. 이것들을 내가 습득해가면서 사단장이 돼가는 거지. 그래서 산을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빡세게 키워서 내가 한 삽씩 떠날라야 돼.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쓰고 장비가 다르지 결국 내가 따서 옮겨야 산이 옮겨지는 건데 무슨 해리포터 마냥 지팡이 휘두르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주의 기운이라는 게 되게 마법처럼 여겨지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건데 그쵸. 사실 이게 정보들이 걸러지면서 오기 시작한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논지는 내가 정말 바라기 시작하면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능력이 갖춰진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성공은 사실 파랄이 운이야. 그래서 운이 안 따라주면 산을 옮길 기회가 안 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가 안 오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는 때를 못 만나면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내가 이걸 열망하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 그리고 기회가 계속 찾아와요. 맞아. 제가 마치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제가 어떻게 앉아있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맞아. 우연한 만남으로 인연이 시작돼서 그쵸. 제가 호주 얘기를 1년 넘게 털고 이 1년 넘게 털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할 데이터도 저도 이제 제법 많이 쌓여 이런 거 얘기할 짬바가 좀 됐을 때 이 정도 짬바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볼까요? 하고 여기 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독서랑 글쓰기 꾸준히 매일 2시간씩 2년의 짬바로 그냥 안 해 나는 이렇게 믹스해 내 경험과 통찰 얘기해 이거를 방송계 사람이 봤어. 야, 이 사람 괜찮다. 이거 그 책으로 뭐 기획하던데 거기 패널로 좀 이렇게 생각했다고 칠게요. 저한테 너무 뜻밖의 길이 열리는 거. 그러면 저는 이제 맞아요. 대중한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대중한테 노출됐을 때 내가 이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있네. 그럼 거기에 이제 폭발적으로 몰려들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 기회들이 새로운 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맞아요. 운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만드는 맞아요. 거더라.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운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인연으로부터. 네. 그걸 한자로도 풀죠. 운 보면 움직일 동이 들어있다고. 네. 그쵸. 움직여야지 생기는 게 운이지. 네, 가만히 있다고 운이 생기냐.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보고 좌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운이란 것이 장기로 보게 되면 실패했어, 좌절이었어 했던 게 나중에 합쳐져서 되게 큰 게 이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초조하고 두렵고 단기적으로 보니까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나한테 좌절을 줬다, 실패를 줬다 하는데 좀 지나고 나면은 이게 바로 그 초석이었어. 맞아요.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모든 때마다 나한테 성공적인 것 같이 느껴지진 않아. 내가 바랬던 건 그게 아니야. 이게 뭐야? 맞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같이 해서 나한테 맞아요.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와. 네. 그런 이게 것 스티브 같아요. 잡스가 그 스탠포드 연설 때 얘기했던 커넥팅 더 다츠라고 얘기했던 그 키워드 있잖아요. 네네. 인생의 카르마.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나중에 선으로 연결될 거니까 점을 실컷 찍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딱 그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진짜 바래. 계속해. 그 주변에서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운도 생기고 하다 보면 내가 이제 해내는 사람도 되고 기회도 열리고 기회를 잡아나가고 그럼 그때부터 문제는 뭐가 남냐? 두려움의 문제가 남더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할 때 두려워서 발을 못 내딛으면 그 길이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는 건 두려운 문제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그렇게 주옥 같았다.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계속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분이잖아요. 제이콥님 네. 지금 머물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가만히 있을 때 조금 평온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나아가려고 하면 계속 두려워요. 그거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현재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무언가 시작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약간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이 항상 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에 잠식되지만 않으면 네. 또 나아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가 네. 어떻게 보면 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라는 얘기 같아요. 계속 성장하면은 두려움은 계속 찾아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의 사례로 한번 이 맞습니다. 흐름에 대해서 네. 처음에 그런 우주의 기운 막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었는데 제 변화가 시작됐던 게 2년 전 7월에 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 직장이 되게 지옥 같았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지옥 생활이야. 예, 그 자체야. 이 얘기 제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맞아. 제주도에서 만났던 디지털 노마드들. 나는 지금 이직을 하기 위해 3개월 쉬는 동안 여기 와서 서핑을 하는데 네. 이 개발자 녀석들은 죄송합니다. 뭔데? 예. 이 자식들은 뭔데? 죄송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직장을 지금 다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서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랑 똑같이. 얘들은 돈을 벌고 있어. 뭐지 이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열망이 엄청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업직이니까 남들 다 재택해도 난 현장 가야 돼. 그쵸. 그렇게 매여있는 삶을 살면서 내가 결국 이걸 하려면 나는 직장을 벗어나는 것밖에 없겠다. 부업을 좀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부업 해갖고 부업이 돈을 벌어주면은 뭐 온라인에 뭐 이걸로 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널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나 1,000만 원 벌면 회사 안 다니면 되니까 시작을 했는데 남들은 한 달 만에 얼마 벌고 뭐 3달이면 얼마 벌고 1년이면 얼마 번다는데 5년 반을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돈은커녕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끝이야. 그래서 저한테 야 너는 글렀다. 부업이고 나발이고 너는 그냥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하던 사업을 접었어요. 그래서 쇼핑몰을 다 접고 기본 소양이 안 됐으니까 너 책이나 좀 읽어라.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책을 읽다가 어느 책에서 그러는 거죠. 저한테. 야 2년간 매일 2시간씩 꾸준히 읽으면 뭘 해도 실패 안 해. 난 실패만 했는데 어떤 분야는 20권 읽으면 무조건 상위 1%래.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럴싸한 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의 마지막 지푸라기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책이나 읽고 기본 소양이나 쌓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2년만 네가 이렇게 하면 실패를 안 한다는데 전 이걸 믿은 거죠. 내가 이걸로 2년 뒤에 직장 탈출하고 월소득 1,000만 원 만들고 내 사업 키우고 하겠다. 이걸 믿어보자. 그렇게 믿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정말 너무 뜻밖의 2달 만에 팔로워 2,000명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 왜 오지? 그러면서 거기서 기회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그때부터 막 바뀌기 시작해갖고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저는 지금 직장을 안 다녀요. 네. 저는 지금 전업주부 패턴으로 돌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들 등원시키려고 옷 다 입히고 밥 먹이고 옷 다 입혔더니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기저귀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옷을 다시 벗기고 애들은 꼭 그래. 네, 기저귀 다시 끼고 다시 로션 바르고 다시 옷을 입히고 지각을 시켰죠.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와 있는 거고 이제 하원하는 시간 가서 맞춰서 애랑 저녁까지 막 놀다가 애 재우면 밤에 일하고 애 일어나기 전에 일하고 저는 전업주부 패턴을 돌면서 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장인일 때 꿈꾸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직장인이었다면 애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집에 아예 없었을 텐데 얘는 이제 맨날 자는 것만 보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저는 지금 얘를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꿈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뭐가 그렇게 됐냐? 독서랑 글쓰기
2년 꾸준히 하면 된다더니 이게 내 삶을 바꿨어. 그러게. 그럼 이제 이렇게 딱 듣는 사람들이 독서랑 글쓰기 2년 꾸준히 하면은 삶이 완전 바뀐대. 그럼 이제 뿅 하고 나타날 줄 알고 2년 읽고 나면 2년 뒤에 아무것도 없죠. 네, 제가 믿었던 건 2년 동안 했을 때 그 뒤에 더는 실패 안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2달 만에 팔로우 2,000명 이걸로 해볼 만한 게 자꾸 생겨.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회사에서 제가 3월 달에 직장을 탈출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자의가 아니라 잘려서요. 그때 제가 굉장히 기뻤던 거죠.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아, 네네. 그래서 그때 마침 준비가 좀 된 것 같고 한 달 뒤에 애도 나오고 팔로워도 1만 명 되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라 위험한 기회죠. 위험한 기회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제 거를 해보려고 딱 시작을 하고 기획을 하고 광고를 딱 내보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스타그램을 같이 1박 2일 캠프를 가서 이 인스타그램 잘하는 사람 기술을 좀 습득해서 오자. 이런 걸 기획해서 갔다 와요. 네. 그걸 광고를 딱 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만 전하고 싶다며 돈을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 뭐지? 만나봐야겠다. 그걸 만났죠. 그분이 지금 저의 멘토님. 그렇게 또 그분도 우연하게 만나서 그분이랑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그 분께서 저의 브랜딩 코칭을 지금 받고 계세요. 청출어람에서 스승께 제가 이제 약간 발표해야 하는 느낌으로 클래스를 지금 아무튼 그런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그냥 내가 열망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그걸 알아본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운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 하면 재작년 7월에 시작해서 작년 7월 1년 동안 저한테 왔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인스타그램 1만 넘는 계정과 내가 앞으로 뭘 해나갈 건지에 대한 결정 그거를 했던 게 이제 작년 7월 네. 근데 제가 퍼스널 브랜딩 이니시에이터라는 이름을 정하고 내가 브랜딩을 시작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지 라고 정했어요. 네. 그때 마침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도 운이었어. 감성데디라는 분이랑 이제 요 계정 때문에 이제 만나고 싶다고 하고 만나준다고 만나게 됐는데 네. 만났을 때 그분이 저보고 아니 유튜브 잘할 것 같다고 해보라고 엄청 그날 만나서 내내 그러셔서 제가 그러면 어떤 책을 한 3권 정도 추천해 주시면 그 책을 보고 제가 한번 시작해볼게요 했더니 뒤에서 3권을 꺼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날로 그럼 갖고 와서 받았으니까 해야지잖아요. 그거 받아서 보고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작년 8월에. 근데 그게 3, 4개월 만에 구독자가 2만 명. 그때 시작했던 유튜브가 또 그렇게 돼서 제가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광고 협찬 제의들을 받고 제가 그렇게 꿈에 그렸던 발리 네, 크리에이터로 초청을 받아서 여행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디지털 노마드가 됐네 이렇게 딱 느끼면서 그때부터 제가 어딜 가기 시작했냐면 나락을 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 그때부터 네. 약간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다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락을 가서 제가 한 4개월 동안 헤매면서 정리를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정리하고 막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막 찾아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 내가 나를 못 믿어주고 있었구나 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퍼스널 브랜딩 이니시에이터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내가 지금 인스타그램이 1만 넘게 온 이유는 독서랑 글쓰기 꾸준히 하면서 그 과정 보여주면서 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책을 통해 알게 된 인사이트들을 공유해서였거든요. 유튜브가 떡상한 것도 똑같아요. 제가 그 방금 얘기한 그 140만 뷰 넘은 영상이 도파민을 이용한 도파민 역이용한 독서 습관 만들기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와 유튜브 모두 독서랑 글쓰기 관련돼서 걸로 습관 뭐 이런 걸로 알려졌는데 내가 갑자기 브랜딩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올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이제 또 뭐 같이 뭐 브랜딩 해보자고 막 이렇게 시도를 막 해봤는데 맞아요. 하면서 내가 역량 부족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좀 역량 부족인 것 같다고 막. 그런 느끼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아라는 의심이 계속 드니까 못하겠는 거죠. 그랬는데 멘토님이 연락이 와서 잘 지내죠? 요즘 뭐해요? 얘기 좀 하죠? 작년 말까지 이렇게 가면서 제가 사업을 딱 시작해갖고 이렇게 커나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잘하는 것 같더니 연말쯤부터 뭐가 사라진 것 같더니 뭐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갖고 저보고 이루고 싶은 게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길로 돌아간 거죠. 뭐 하고 싶어?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왜 이거 하냐? 독서랑 이거 왜 하냐? 이 책을 좀 보라. 그러면서 책을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어도 좋아하고 잘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아서 안 했던 그 일을 시작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코칭 클래스 엿이라고 1대1 엿이고 그거 가지고 사람 모집하라고 9월 달에 10명 모으는 거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올까요? 10명 올까요? 저는 제가 자신이 없다고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 돈 받고 이분들을 낼 자신이 없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나도 믿고 주변 사람 다 믿을 것 같은데 본인만 너무 못 믿는 것 같은데 정 못 믿겠으면 환불해줘라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그래 환불 카드가 있네. 마음에 안 들면 돈 돌려주면 되겠다. 내가 그럼 그런 식으로 트라이를 해보자. 성공형을 쌓아보자. 그러면서 10명 모으기를 해봅니다. 근데 그날에 10명이 모아지고 10월에도 10명이 모아져서 지금 하고 있고 11월에 3분, 12월에 1분 이렇게 지금 또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온 거죠. 두려움을 넘어서고 시도하니까 내 코어로 내가 하고 싶었던 쪽을 향해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죠. 발리 갔다 오고 나서 네. 내가 너무 두려우면서 지금 아무것도 나아갈 수 없는 암흑 같은 거를 딱 네. 그 시기를 거쳤잖아요. 네. 그 시기 안 거쳤으면 지금 모습 아니었을 것 제가 같아요. 그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가 되게 깊어졌는데 네. 이 원리를 제가 지금 이해하고 이걸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된 대처를 일단 알게 됐고 맞아. 마음적으로 훨씬 좀 단단한 토대가 생겼죠. 동시에 브랜딩 관련돼서 날 불안하게 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클래스로 지금 제가 25분 했거든요. 똑같은 걸 25분 하고 나니까 정리된 게 거듭거듭 반복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맞아. 역량도 굉장히 단단해지는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맞아.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이거 광고도 한 번 안 하고 뉴스레터 통해서만 했는데 아까 결제하신 분까지 29분? 야, 이거 대단한데?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고 그게 진짜 내가 하기다. 시각화하고 확언하고 해내는 방법들에 따라서 시간도 관리하고 이렇게 방법들을 갖춰서 하다 보면 네. 해나가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인데 이것만 넘어서면 삶은 바뀐다. 이렇게 딱. 야, 책 3권을 이런 식으로 요약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너무 좋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더 흡입력 있게 쫙 들리는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오늘 시간 또 이렇게 폭풍같이 와, 쫙 듣는데 흡입력이 쫙 진짜 대단하신 것 오면서. 같아. 네. 뭐가 대단하죠? 그런 에너지와 그리고 흡입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있으세요? 아, 이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네, 잘 전달될 것 같아요. 네, 전달력도 되게 좋으세요. 네, 오늘 네. 내용도 너무 네.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성공한다면 얘기가 되는 게 맞는데 과정도 지금 이렇게 공유하는 게 얼마나 맞아요. 네, 성공의 시작을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가자! 오늘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